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이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게 되면서 6년 만에 이렇게 길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결국에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던 테슬라와 넷플릭스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이 두 종목이 시간외에서 하락했었는데 정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의 경우에는 낮은 마진율과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면서 월가에서는 추후에 대한 평가도 좋지 못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74%가 호실적을 냈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지만 또 아주 마음을 놓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오늘도 실적 발표가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뉴욕 증시 오늘도 이 뉴스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 테슬라가 약 10% 정도 오늘 급락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한 외신들 함께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이 9% 넘는 그런 가격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는 점을 꼽았고요. 이보다도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이 이렇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9.6%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5%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9.7% 정규장에서 밀리면서 262달러로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외에서도 약보합권을 기록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가격 전쟁이 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평가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영업이익이 줄었음에도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극적인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진을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라는 멘트를 내놓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생산량 감축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졌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였는데요. 그는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올해 180만 대의 차량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오는 여름에 잠깐 셧다운이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3분기에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출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 트럭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테슬라에게 실망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렇게 거의 10%에 가까운 낙폭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고용에 대한 지표인데요.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번에는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9천 건 정도 감소하는 모습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3천 건 이상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도 시장의 증가 전망을 뒤엎고 감소한 바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 노동시장의 힘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도 기업들이 아직까지 해고에 대해서 아주 큰 폭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입니다. 이 기간과 조금 겹치게 되면서 이번 주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수당을 늦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5만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3만 3천 건 증가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전을 기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보시겠습니다. 이 정세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중국을 깜짝 방문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만나서 양국 관계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키신저는 무려 100세입니다. 1970년대 초 냉전 시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절과 중국과 미국 관계 수립을 이끌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으며 두 나라 모두에게 안정적인 유대와 공동 성공 그리고 번영을 가져올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은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새로운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시 주석은 또 미래를 주의 깊게 살피면 중국과 미국은 공동의 번영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서 중국을 좀 방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과의 대화를 또 복원으로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왕이 전 외교부장도 함께 배석이 됐는데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중미 관계를 시작하고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데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키신저와 같은 외교적인 지혜와 닉슨과 같은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소식들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